왜 하필 우리 집에 한국인이 온 거야? 때 아닌 불청객에 소녀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소년의 말투, 표정, 행동 하나하나에 못마땅한 시선을 감추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마을 축제의 날, 그 낯선 한국인 소년이 김치통 하나를 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그를 조롱했고 누군가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몇 분 뒤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소년을 향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소녀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됩니다. 대체 그 소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왜 한국에 감동하게 된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1초도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릴리아 크로웰, 영국 북부 윈더미어라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18살 소녀입니다. 전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오롯이 받는 외동으로 살아왔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안정적인 세 식구였죠. 그 평온하던 삶의 변화가 찾아온 건 어느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아빠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릴리야, 내가 좀 놀랄 수도 있겠다. 이번 주말에 중요한 손님이 오셔. 저는 포크를 들던 손을 멈추고 엄마 아빠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뭔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엄마는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아빠도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말했어요. 사실은 너도 어릴 때 몇 번 만난 적 있는 분이야. 우리 부부랑 아주 오래된 친구가 있었지. 한국인이던 박 선생님 부부 기억나? 아, 그 집에 아들 있었던? 맞아. 지훈이라는 이름이었어. 순간 오래전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어요. 함께 캠핑을 갔던 적이 있는 조용하고 또렷한 눈빛의 소년.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모습은 어린아이였죠.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그 얘기를 하지? 전 의아했습니다. 그런절 보고 아빠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박 선생님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그리고 남은 사람은 지훈이뿐이야. 공기마저 가라앉는 듯한 정적.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그 아이를 아니, 지훈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18살 너와 동갑이란다. 너도 알다시피 믿을 수 있을 만큼 좋은 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족으로 우리 집에 함께 살게 된다고. 18년 동안 세상 모든 사랑을 혼자 받으며 살아온 제가 이제 누군가와 그걸 나눠야 한다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갑작스럽고 또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말에 우리는 역으로 지훈을 마중 나갔습니다. 시내버스 문이 열리자 키가 크고 말쑥한 청년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검은 머리카락, 또렷한 눈매, 가지런한 셔츠. 말 그대로 모범생이라는 인상을 주는 외형이었죠. 엄마가 달려가 지훈을 반갑게 안아주었고 아빠도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훈이 제 앞에 섰죠. 안녕. 나는 지훈이야. 앞으로 잘 부탁할게. 그 말에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표정은 최대한 감정을 숨긴 채로요. 싫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게 낯설고 너무 완벽해 보이는 지훈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분위기는 지훈 중심이었어요. 아빠는 계속 질문을 던졌고 지훈은 성실하게 대답했죠. 우와, 지훈이는 성적이 정말 좋았구나. 그래서 그렇게 의젓했구나. 우리 릴리아랑은 완전 반대네. 그 말에 저는 내심 기분이 상했어요. 그걸 지금 웃으면서 비교해? 내가 장난감이야? 칭찬은 온통 지훈에게만 쏟아졌고 저는 마치 이 집의 원래 딸이 아니라 곁다리로 끼어든 누군가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왜 하필 우리 집에, 왜 꼭 우리 가족이어야 했지? 그때 옆방에서 엄마와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자는 척을 하며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 이건 릴리아가 쓰던 책상이야. 잠깐만 이거 치워줄게. 아니요, 괜찮아요. 제 물건은 방 바닥에 놔도 돼요.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단정했어요. 부드럽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불을 꼭 끌어안은 채 생각했죠. 쟤는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지? 우리 집에 처음 왔는데 어색하지도 않아? 그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엄마가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엄마는 그 모습에 눈이 반짝이며 말했죠. 어머, 인사도 참 공손하게 잘하네. 릴리야, 너도 좀 배워야겠다. 지우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 엄마 아빠의 질문에 답했고, 그때마다 두 분의 표정엔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아, 지훈이는 책도 많이 읽는구나. 네. 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요. 고전소설 좋아해요. 정말 성숙하네. 우리 릴리아랑은 다르네. 그치? 그 순간 엄마의 그 말은 제게 작게 박히는 목 같았어요. 마치 제가 철없고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괜히 물컵을 3개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지훈이 뭘 해도 예뻐 보이지 않았어요. 같이 마트에 갔을 때도 이건 옆 마트보다 여기가 더 저렴하네요. 라며 가격표를 확인하는 지훈을 보고 엄마는 섬세하고 알뜰하다며 흐뭇하게 웃었고 아빠는 지훈이는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 라며 머리를 쓰다듬었죠. 저는 그 옆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결국 말했어요. 이제부턴 지훈이만 자식하면 되겠네. 그 말에 엄마는 당황했지만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싸움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그냥 모든 걸 다 이해하는 듯한 그 태도. 전 그게 더 싫었어요. 착한 척 하지 마. 그냥 내가 낀 순간부터 우리 집이 복잡해졌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지훈과의 거리를 조금씩 스스로 더 멀리 밀어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느 날 학교 방과 후 활동으로 근처 자연공원에서 환경정화봉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원래는 참가할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지훈이도 간다니까. 너도 좀 같이 다녀와 봐라고 한 말에 괜히 지기 싫어서 따라 나선 거였죠. 처음엔 대충 쓰레기 봉투만 들고 산책로나 따라가려 했는데 산길 중턱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은 빠르게 하산했지만 저는 괜히 사진 좀 찍어보겠다고 혼자 뒤처졌다가 순식간에 길을 놓쳐버렸어요. 어떡하지? 하늘에선 두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핸드폰도 터지지 않았죠. 평소엔 겁없던 제가 그날만큼은 점점 숨이 가빠졌어요. 낙엽을 밟을 때마다 덜컥 놀라고 사방이 낯설게 느껴졌죠. 그때였어요. 릴리아! 숲속을 울리는 낮고 선명한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축축히 젖은 지훈이 손전등을 들고 숨을 헐떡이며 저를 찾고 있었어요. 여기 있었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저는 얼떨결에 고개만 끄덕였고 지훈은 곧바로 자신의 점퍼를 벗어 제 어깨에 걸쳐줬어요. 다른 애들 먼저 내려갔어. 난 너 없어진 거 눈치채고 바로 다시 올라왔어.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왔죠. 우리는 말없이 조심조심 산을 내려왔고 비에 젖은 흙길을 조심스럽게 걷는 동안 지훈은 자꾸만 제 쪽을 먼저 살피고 작은 웅덩이도 손 내밀어 건너게 도와줬어요. 그렇게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이 지훈아, 릴리아, 괜찮아? 하며 달려오셨고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혼자 그냥. 그런 제 말에 지훈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론 사진 찍을 땐 나한테 말해. 내가 사라지는 건 진짜 무섭더라. 그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걱정과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제 방 창가에 앉아 비에 젖은 운동화를 말리며 저는 처음으로 지훈을 다른 눈으로 생각했어요. 지훈도
나랑 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겠지. 어쩌면 더 큰 상실에서 도망쳐온 사람일지도 몰라. 그때 처음으로 지훈을 밀어내기만 했던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렸어요. 회색빛 하늘, 적막한 창밖, 그리고 낯설게 조용한 집. 엄마는 출장, 아빠는 야근으로 집에는 저랑 지훈, 둘만 남아 있었죠. 거실에서 마주친 우리는 서로 어색한 기색을 감추려고 애쓰며 그냥 각자 간식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고 지우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뭔가를 꺼냈죠. 종이접기 키트였어요. 이거 가끔 해. 마음이 복잡할 땐 좀 괜찮아지더라고. 저는 의외라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저렇게 의젓한 사람이 이런 아기자기한 걸 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전 그냥 말없이 그 옆에 앉아 같이 종이를 접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용한 종이의 마찰음 속에서 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릴리야, 난 여기 오기 전까진 엄마 아빠랑 한국과 영국 두 국가를 오가며 지냈어. 그 말에 저는 손을 멈췄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죠. 그날도 평범한 날 중 하루였어. 부모님은 출근하셨고 난 학교에 갔지. 그런데 점심쯤에 전화가 왔지. 그 말엔 분노도 눈물도 없었어요. 그저 모든 감정을 눌러 담은 듯한 텅 빈 목소리였죠. 아무런 준비도 못했는데 가족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손엔 반쯤 접힌 종이약이 있었고 그걸 꼭 쥔 채 그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죠. 그래서 여기 와서도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 누구한테도 민폐 안 끼치고 그냥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자.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 순간 제 가슴이 뭔가에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지훈. 처음으로 저는 그의 이름을 입 밖에 꺼냈어요. 지훈은 살짝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죠. 그 눈빛엔 담담함 속에 슬픔, 그리고 조금의 희망 같은 게 있었어요. 나 앞으로는 말 좀 더 걸어도 될까?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전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방 안에 놓인 작은 종이약 하나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건가? 며칠 후 우리 마을에서는 매년 열리는 봄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물건이나 음식을 팔고 중앙광장에서는 마을 전통 요리 콘테스트가 열리는 큰 행사죠. 영국 특유의 스콘, 파이, 로스트 비프, 잼 등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됐어요. 그건 지훈의 푸드부스였죠. 작은 천막 아래서 지훈은 한국식 닭강정, 김치볶음밥, 잡채, 계란말이, 나박김치까지 정성스레 만든 음식들을 정갈하게 진열해두고 있었어요. 처음엔 사람들 반응이 어색했죠. 이건 뭐야? 김치? 매운 양배추야. 이거 불고기인가? 소스가 좀 달달하면서 짠데. 한국에서 온 학생이 만든 거래요. 그렇게 한두 명 맛을 보더니 상황이 급변했어요. 잠깐만, 이 닭강정 뭐야? 겉은 튀김옷이 완벽하게 바삭한데 속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워. 잡채는 처음 먹는데 이건 면도 아니고 채소도 많이 들어있고 간이 딱 맞아. 이 김치라는 거 처음엔 냄새가 샜는데 먹고 나니까 입안이 개운하네. 줄은 순식간에 3배로 늘어났고 심사위원이었던 지역병원 영양사 출신 마거릿 아주머니도 혀를 내둘렀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지방은 적고 채소는 풍부하고 발효 음식이라니. 이건 심장 건강에도 좋아요. 아니, 이런 식단을 매일 먹는다면 병원 올 일도 줄겠어요. 한 의사 출신 퇴직자는 덧붙였죠. 영국은 고지방 고염식이 문제인데 이 한국 음식은 조미료가 적고도 맛이 깊어. 게다가 김치는 장 건강에도 좋다더군. 이런 음식을 매일 먹는다는 건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 말에 군중들 사이에서 조용한 감탄이 번져나갔어요.
누군가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네. 기술만 뛰어난 줄 알았더니 음식에도 이런 철학이 있다니. 지우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늘 그러셨어요. 음식은 몸을 위한 약이자 마음을 위한 편지라고요. 한국에선 음식을 만들 때 늘 정성과 의미를 함께 담아요. 그 순간 전 멍하니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껏 그저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만 생각했던 지훈. 하지만 지훈은 지금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설명하며 타인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그 어떤 성적표나 상보다 더 멋져 보였어요. 전지훈이 차려놓은 나박김치를 조심스레 집어 입에 넣었어요. 새콤하고 시원한 그 맛은 지금껏 경험해 본 적 없는 깔끔한 충격이었죠. 이렇게 음식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사람 마음까지 어루만질 줄 아는 문화가 있다니.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구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깊이가 다르구나. 그날 밤 가족 식탁에 남겨진 닭강정을 천천히 음미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훈이 만든 음식 정말 특별했어요.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졌달까. 이게 한국의 맛인가요? 엄마는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래, 한국의 밥상에는 먹는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다고 하거든. 나도 박 선생님 아내분이 처음 제육볶음을 만들어주셨을 때 너와 같은 생각을 했단다. 따뜻하고 상냥한 맛이었지. 어때? 이제 한국이 좀 더 궁금해졌어?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대답은 진심이었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 대해 관심이 깊어진 건 비단 음식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창의 융합 수업이 진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창의 융합 수업. 이건 말 그대로 정해진 교과서 없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로 만들어보고 발표까지 하는 수업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그냥 발표놀이 같은 거겠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저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을 주제로 잡았고, 다른 조들은 태양광 발전 미니 모델이나 재활용 게임 같은 걸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조장이 된 지훈이 우리 조는 아예 스마트폰으로 조작 가능한 전기 절약 시스템을 만들자고 했죠. 이거 내가 옛날에 한국에서 해본 적 있어. 스마트 콘센트랑 센서 연결하면 사람 없을 때 자동으로 전기 꺼지게 만들 수 있어. 스마트 콘센트, 센서. 그 순간 저는 지훈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은 말없이 부품이 담긴 박스를 꺼냈고 회로도랑 설계 파일을 하나씩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두이노라고 해. 코딩해서 전기 제어할 수 있는 작은 컴퓨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지훈은 진심이었고 진짜 실력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 내내 지훈은 손에 납땜기를 들고 회로를 연결하고 저희는 그 지도를 받아 코드를 수정하고 오류를 찾아내고 앱 화면 디자인까지 하나씩 완성해 갔어요. 그 코드 한 줄에 전기 낭비를 줄이는 기술이 들어간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런 걸 지훈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선 5학년쯤 되면 스크래치 같은 걸로 게임 만들고 중학교 가면 아두이노, 앱 인벤터 같은 것도 배우거든.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해졌어요. 영국에서는 중학교 때까지 프린터 고치는 법 같은 것만 배우는데 한국은 다르구나. 그리고 그 프로젝트 발표 날 우리 조가 만든 전기 절약 시스템이 1등을 차지했어요. 저는 너무 기뻐 사진을 찍고 학교 SNS에 자랑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지훈은 멋진 사람이었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일이 끊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시간을 보낼수록 영국 시골에서 자란 제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로 느껴져 초라해지더라고요. 지훈은 요리도 잘하고 코딩에도 뛰어나. 이건 지훈이 한국의 선진 교육을 받고 자라서인 것도 있을 거고 그의 노력도 있지. 그에 비해 내가 잘하는 건 뭘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뭘까?
저는 고민하다가 지훈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난 아직도 미래에 내가 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문득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릴리야, 넌 사람 이야기를 따뜻하게 전할 줄 알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재능인지 알아. 다른 나라 문화나 감정의 차이 같은 걸 듣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 설명하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재능인지 너는 몰라.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지훈이 말하는 다른 나라는 한국을 의미했습니다. 전 지훈에게 전해들은 한국의 이야기들을 제 친구들에게 들려주길 좋아했고, 그로 인해 친구들이 한국의 진가를 알아보면 알 수 없는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감정을 전달하는 것. 그건 제가 지훈을 만나고 나서부터 막연히 좋아하게 된 것들이었죠. 근데 그런 걸로 진짜 뭔가 할 수 있을까? 제가 물었죠. 그러자 지훈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거 너한테 보여주려고 챙겼어. 그건 한영 문화교류 청소년 캠프라는 팜플렛이었어요. 여름방학 동안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었죠. 여기 다녀오면 내가 말했던 것들을 더 깊이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어. 진짜 너 자신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한참 동안 그 팜플렛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한국에 가도 괜찮을까? 낯선 땅, 낯선 사람들, 낯선 언어. 하지만 그 모든 게 두렵기보단 이제는 설레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나 이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해보고 싶어. 부모님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그리고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응원의 편지를 쥐어줬죠.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릴리야, 너의 이야기는 분명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될 거야. 그러니까 더 멀리, 더 깊이 세상을 만나러 가봐. 너의 가족이자 친구인 지훈이.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에 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건 설렘과 다짐이었어요. 지금의 저는 그저 외로운 외동딸이 아니에요. 의지할 수 있는 오빠 지훈이 생겼고, 내 꿈을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길을 찾은 문화 커뮤니케이터 지망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식을 통해 따뜻함을 배우고 사람들의 정과 배려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느끼고 지훈을 통해 가족이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낯선 나라가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바꿔준 디딤돌이자 저를 저답게 만들어준 힘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보내는 날들은 저에게 끝없는 성장의 나날이었습니다. 좋은 선생님과 우수한 친구들, 선진 교육을 지원하는 한국의 시스템은 제 기대보다 더 저를 빠르게 성장시켰죠.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저는 미국에서 열린 청소년 국제문화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제 발표에는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세계적 가치를 주제로 한국인들의 함께 살아가는 힘을 담았어요. 무대 위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박수를 받을 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한국을 알지 못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었겠지? 이건 단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게 심어준 가치 덕분이야. 그날 이후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내가 문화 커뮤니케이터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에 따뜻한 한국을 더 많이 알리고 싶다는 꿈에 대해 말이죠. 오늘 감동 9시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